자, 2026년 수능 열팽창과 관련된 제시문이야. 우리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찬찬히 가볼게.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일단 열팽창에 대한 정의가 나와. 그래서 과학 제시문이지만 어쨌든 열팽창에 대해서 정의로 시작을 하네. 열팽창이란 물체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부피가 변하는 거래. 물체가 어디 갔어? 그래. 자, 물체의 온도가 변화돼. 이 물체의 온도가 변화되는 거에 따라 길이와 부피가 변화하는 걸 열팽창이라고 한대. 자, 근데 그 중에서 길이가 변화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뽑아낸 거야. 그걸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설명을 하는데, 길이가 변화되는 거 선형 열팽창 계수, 이걸 수치화 시킨 게 바로 이거야. 숫자화 시킨 게.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수치화가 되냐? 이렇게 된대. 길이의 변화율을 온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래. 자, 그러면서 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걸 변화율이라고 하고, 변화량은 뭐라 그러냐면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야. 그러니까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요거고, 이렇게 정의를 줬어. 온도의 변화량 그러면서 변화율은 이 변화량을 한 번 더 쓰는 거야. 여기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 값에서 길이의 나중 값을 뺀 값을 갖다가 처음 길이로 나온 게 변화율이래. 자, 이 값은 양수를 갖게 된대. 양수를 갖게 되고 인바라는 물질이 알루미늄보다 아주 작대. 자, 여기까지만 나왔어. 그래서 어떻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물론 이게 인바 알루미늄이라고는 나오진 않는데 이 선형 열팽창 계수를 이용해 갖고 두 개의 물질을 이렇게 붙여놨대. 붙여놨는데 붙여놓고서 이제 열을 가했을 적에 얘 아래쪽에가 훨씬 더 계수가 크게 되면 Q가 더 큰 거야. 계수가. 그럼 얘는 더 많이 휘는 거야. 힘이 많아지는 거야. 힘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얘네가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바와 알루미늄이라는 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를 여기다 놓고 큰 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고 풀면 좋을 것 같아. 알루미늄 인바 Q와 P. 자, 근데 이거 선생님이 해법으로 제시한 것 중에 뭐 있었어? 우리? 그렇지. 도표형. 도표형. 자,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적는 제시문이라 그랬잖아. 이거 자주 나온다라고 했어. 이제 쭉 가주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두 번째 문단부터 요 그림으로 설명한 다음부터 이제 개수할 수 있는데 곡률로 나타낸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쭉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열팽창 계수가 클 때 뭐 온도가 커지고 팽창 계수가 높아진다. 자, 근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라는 말이 있지. 그런 거는 이렇게 그냥 쭉 적어만 주지 말고 포인트로 적어줘.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원 코드 답의 자격이야.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게 역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이쪽은 위면 이쪽 그냥 아래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지. 역수다.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잡고 넘어가면 돼. 얘는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간다. 이게 역수야. 휘면 커진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쭉 적는 거야. 계수의 차이가 날 때 온도 변화, 민감도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게 간단해져. 그리고 이건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풀면 너무 헷갈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근데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문제를 풀 적에 이렇게 도표로 원인과 결과를 딱 만들어 놓고선 차례차례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요기네. 그치?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만들어 갖고 풀기를 바라고,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곡률에 대한 얘기, 곡률 반지름이 뭐를 뜻하는지에 대한 얘기 설명을 하면서 요런 포인트가 쭉 들어가는 거야. 이것은 역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풀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뭐 있냐면은 그 12번 문제의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물건을 집을 수가 있다. A와 B가. 근데 계수 차이가 뭐가 크다? B가 크다. 그럼 뭐가 더 많이 휘는 거야? B가 많이 휘는 거야. 그래서 온도를 조금만 올렸더니 얘가 먼저 잡고 두 번 더 올렸더니 어떻게 돼? 얘도 잡는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문단 보면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는 끝의 이동거리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띠가 휠수록
이동거리가 커진다. 이거 뭐야? 무슨 형이야? 도표형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띠가 일수록 이동거리가 커진다. 여기 좋은데 그 다음 줄에 보면 자, 온도 변화량의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한대. 이에 대한 설명을 했어. 자, 이 거리는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대. 혹은 이렇게 영향을 줄 텐데 달라진다라고만 하고 설명을 안 줬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 유추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좀 길이가 길면은 이동거리가 길어지겠지. 그게 유추가 되는 사람은 바로 여기다 적고 시작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포인트 최소한 재심은 거기에 밑줄이라도 쳐놔야 돼. 여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또 설명이 나오는 게 얘가 외부에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외부에 힘을 주는 최대 힘은 외부의 힘이라고 하는 건 최대 이동거리가 되었을 적에 소멸된대. 그러니까 다 이게 휠 만큼 휘어서 요만큼 이동했잖아. 그 이동거리가 최대가 됐을 때 더 이상 안 휘어졌을 때 그럼 여기는 외부에다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집게 작용을 못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소멸하고 그게 최대 공률이다. 그걸 정리를 해주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반응 시간이 두께와 연관이 있는데 반응 시간은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시간이 짧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주고. 그럼 이 제시문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섞어갖고 문제를 낼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이하는 거. 잠깐 이따가 이제 정리하면서 갈 건데 일단은 이 제시문 요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우리 도표형 제시, 도표형으로 읽어줄 수 있다 없다? 이게 굉장히 크다.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